이제부터 얼마 동안 어디에서 이런 시위를 했었는지 네, 이런 시위는 그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회의 탄핵 의결을 촉구하는 그런 1인 시위를 이제 공격 10일부터 14일까지. 근데 10일날 그날 그 오후에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탄핵 의결을 촉구하는 그런 1인 시위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어디서? 익산의 주요 사거리에서 아침에 저희 그 탄핵 의결을 촉구하는 그런 현판을 들고 거리에서 아침에 일찍 출근 시간 전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전북교육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한 7시, 8시, 1시간 정도 하고 다시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4일 날 우리가 정말 고대했던 국회 탄핵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탄핵이 의결됐다는 것을 축하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1인 시위를 14일 그날 했습니다. 그래서 11일부터 14일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익산역에서 시위하시는 걸 제가 취재한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사실 그 11.26 그 80년대 그 군사 쿠데타 그 당시하고 12.3 그 쿠데타하고는 상당히 저는 느낌이 다릅니다. 네네. 두 번을 겪어온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이 나왔기 때문에 익산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오셨는데요.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동사회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평등한 걸 완화하려고 그러고 불공정한 것을 좀 공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시장이 되신다면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예측 질문인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한번 생각해 주셨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익산의 발전과 이제 익산 시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걸 기폭으로 해서 이제 전라북도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그런 익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어렵게 자랐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직 생활을 포함해서 공기업 사장으로서 저는 이제 익산 발전을 위한 행동가로서 이렇게 뛰어왔는데요. 저도 어려운 가정, 서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어려운 사람이 먼저 그 시정에, 도정에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부터 챙기겠다는 그런 일념은 변함이 없고요. 이게 이제 개인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으로, 또 시민의 운동으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시줄 날줄이 제대로 잘 갖추어지고 그게 실행이 될 때 비로소 그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익산시를 꼭 만들고자 합니다. 또 단식은 또 언제 어디서 얼마큼? 그 단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익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익산역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민의 또 그 교통 흐름도 불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평화의 소녀상 바로 옆에서 나란히 테스트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그 윤석열이 1월 19일인가에 구속이 됐는데 3월 8일 날 그 풀려났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곡기를 끊고 그 목숨을 걸고 한번 제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저부터 한번 나서보자 해가지고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일주일 했는데요. 단식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야외에서 텐트 치고 단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실감했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밥을 굶기 때문에 단식하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생각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게 인간이 체질적으로 거기에 적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그때 막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막 그 추운 날씨가 한 3일째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천막이 막 밤에 흔들리고 또 주변의 소음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단식 투쟁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던 기억도 나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이제 익산의 상징인 익산역 앞에서 바로 역전 앞인 중앙동을 쳐다보면서 거기가 이렇게 빈 데도 많고 불 꺼진 데도 많고 해서 익산의 발전은 익산역과 중앙동부터 먼저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각오를 다지는 좀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게 석방되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계기로 해서 3월 10일, 12일부터 18일까지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단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절대 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간곡한 만류가 있었고요. 그 혈압이 막 그 통상은 한 60, 70 이 정도가 정상인데 50 이하로 떨어지면 근데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50 이하로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사의 강력한 만류로 해서 그래서 단식을 이제 중지하고 119 응급차에 실려서 익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단식을 이제 무기한으로 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뭐 하루를 할 거냐 아니면 무기한으로 할 거냐를 선택지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익산 발전을 위해서 뛰는 그런 각오라면 목숨을 걸고 무기한으로 하겠다. 이런 결기 정도가 있어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각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식을 한 경험이 있고요. 또 익산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만 그 바로 당장 뛰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만나고 하고 싶은데 또 이게 장기간 레이스고 그래서 몸을 다시 추스리고 익산 발전을 위한 그런 원동력을 제대로 갖추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일주일간 몸을 제대로 가다듬고 또 익산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어떻게 만날 건지 또 어떤 구상으로 해 나갈 건지를 다잡는 그런 그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대표 공약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제 저희가 시민들께 만나면 제일 필요한 게 첫째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익산에 뭐 볼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익산에 누가 지인이 온다 하더라도 뭐 전주나 다른 데를 추천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익산은 갈 때, 볼 때, 잘 때 이런 걸 반드시 만들어서 요새 생활인구 개념으로 인구를 추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익산을 찾아오는 활기찬 익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익산이 지금도 익산역이 가장 그 허브로 우리 호남에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제2의 그런 교통 허브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빠르게 편리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장점을 살리는 것만이 익산의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 해서 지금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모 인사께서 익산역을 패싱하고 전라선을 고속화하자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건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익산역은 제가 국토부 차관의 경력과 경험과 또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제 몸을 다 불살라서 막아내겠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익산에 살기 때문에 익산역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교통의 ABC를 모르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마어마한 수십조 원에 그렇게 만든 수백조가 되죠. 수천조가 되는 이런 우리 교통 네트워크를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몇십 분 단축해갔다는 그런 걸로 새로운 노선을 제안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익산역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익산도 발전하고 또 전라북도 발전하고 또 이렇게 익산, 전주 이런 역들이 제 기능을 할 때 익산에 전라북도에 오는 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고 기업도 올 수 있고 물류도 올 수 있고 또는 관광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공기업 사정으로서 이런 이슈를 하셨는데 만약에 정체장이 되신다면 비상기업 경험하셨으니까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인지 좀 공무원들은 어떤 자세로 제시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이제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기업은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행동으로밖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공직에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최선의 일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내부 고객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익산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내가 앞장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익산 공무원과 함께 정말 멋진 익산을 만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꼭 그런 일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고 또 뛰겠습니다. 공식 출마 기자회견 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적정 시기를 잡아서 출마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그렇게 이해.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12.3 비상계엄 이제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비상계엄에 맞서서 제가 싸웠던 그런 과정과 또 그 싸웠던 직접 최초로 나섰던 공식적으로 나섰던 저의 그런 소신과 그런 각오, 그걸 저도 이제 스스로 다잡는 계기가 됐고, 그걸 또 이게 시민 도민들께 또 알려드리는 그런 계기로 잡아서 오늘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아직 내란 종식도 안 되고 청산도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치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윤석열 파면은 이뤄냈습니다만 그게 아직 제대로 청산이 됐다고 국민 어느 분 한 분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할 때라고 해서 그런 마음 자세와 결기와 각오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이제 그 익산 발전을 위한 출마 기자회견 이런 것들 다시 시간을 잡아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